네,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시간을 먼저 꼭 체크해 주세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시간 기준으로 지금 요 시세가 또 달라질 수 있고, 오늘 하한가가 본격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체크를 먼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HLB 그룹주들이 핫 이슈 종목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보도의 내용들을 퍼뜨리는 많은 주체들이 조금 애매하게 잘못 전달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물론 각자의 해석과 전망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을 기준으로 하자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핵심만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 핵심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까지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현재 장중에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기준에서의 시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세의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한가가 풀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일단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FDA로부터 HLB가 CRL을 수령을 했죠.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는 일단 CMC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비모 인셉션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CMC는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고 항서제약 쪽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서제약의 모니터링이 제한된 부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입국이 안 됐죠. 그래서 뭐 백인 임상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CMC, 요게 일단 문제다라는 건데, 이 CMC에 대해서도 진양곤 회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라고만 들었지 일단 정확하게 이슈도 알 수는 없고, 왜냐면 제조 공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항서제약 측의 어떤 내부 정보니까 이거를 빨리 니네 다 공개해라, 다 패를 까봐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번 사태를 가지고서 어쨌든 진양곤 회장은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큰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회사랑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총이 항서가 50조 정도의 규모가 되잖아요. 50조 규모의 FDA를 17번이나 통과를 해본 경험이 있는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이 CMC에 대한 문제가 CRL로 수령을 하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 시간적인 측면, 이 시간이 늘어진 거는 맞아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임상 자체가 실패를 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 그대로라면은 임상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임상 디자인이나 약품 자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리스크의 강도가 1에서 10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3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2, 3이라고 해서 요게 리스크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무시할 만한 내용인 건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도 심지어 FDA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FDA와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뭐 CRL 같은 것들을 수령을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과거 데이터 통계들을 보면은 요 이슈는 한 2, 3 정도의 리스크를 지닌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가 주말 동안에 나왔던 공식 입장이고, 근데 사실 뭐 CRL 수정이면 이거는 FDA 그냥 불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끝을 알리는 신호다, 빨리 도망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감정적으로 내린 결론이고요. CRL이 뭡니까 여러분들? 보완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채워서 재심사를 요청해라,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미흡하니까 보완해라, 이건데 이거를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괜히 주식이 많이 두드려 맞고 좀 화가 많으신 분들이 좀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그걸 네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CRL을 수령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까지 받은 성공한 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제가 요거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60에서 7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CRL을 수령하고도 최종적으로 FDA를 승인을 받은 기업이 60-70%는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30-40%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이 30-40%의 리스크는요, 이번에 CRL을 수령받았던 CMC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거나 조금 더 치명적이거나 약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CMC 제조 공정 같은 문제로 인한 요 정도 수준은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은 것은 확률상 60-70%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문제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주가가 답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단 당장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CRL을 받고 품목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CRL 이후에 FDA 승인을 받은 성공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CRL 이후에 허가까지가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조금 주가가 좀 힘든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팅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 저는 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 근본적인 걸 본다면 시간이 늘어지는 것은 일단 문제이긴 문제인데, 임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상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팩트니까 여러분들 꼭 인지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말간에 나왔던 여러가지 노이즈 중에 지금 현재 HLB의 단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CMC 이슈 자체도 단순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CMC 제조 공정 그 자체가 임상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회사의 공식 입장을 보셔라. 근데 회사의 공식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고요, 디자인에 문제가 있을 만한 건덕지도 아예 없었습니다. 제로였어요. 만약에 임상 디자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거는 솔직히 진짜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 FDA가 있고 우리나라는 식약청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EMA가 있잖아요.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근데 나라별로 이름이 다른 거고, 대부분은 이 미국의 FDA를 뚫으려고 하죠. 당연히 가장 큰 시장인데 승인은 또 엄청 까다로워요. 대신에 여기를 뚫으면 그 밑에 다른 거를 뚫는 거는 사실상 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이민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FDA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 관련된 문제입니다. 흑인한테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백인, 황인 모두에게 효과가 검증이 되었냐, 이걸 또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HLB는 이 임상 디자인을 살펴보면 아시아인, 황인이 80%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20% 정도, 백인이나 흑인 같은. 그래서 요것 때문에 황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네 임상 이거 결국에 FDA 승인 못 따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추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정말 문제가 될 거면 지금 2단계까지는 못 왔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데 회사나 뭐 FDA 측에서는 이런 거 하나 추론 못 하겠습니까? 이미 이슈가 돼서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중간 데이터링에서 벌써 이야기가 다 나왔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합리적인 추론은 맞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됐으면 디자인 변경이나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었다라는 거고, HLB가 파이널 리뷰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만큼 요거는 당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걱정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CMC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재신청은 빠르면 2개월 안에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신청만 하는 거고, 재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 절차는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시간적인 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약품이나 디자인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틀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반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중립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팩트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만 풀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무리해서 뭔가를 추론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서 한 단계 조금 나아가서 생각해볼 분들까지는 고민을 해봐도 좋겠지만 두 단계, 세 단계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께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CMC 재신청, CRL 보완 서류 제출 이슈가 나오면 이걸로는 또 주가가 한번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회사 측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네, 빠르게 다음 단계를 좀 거치려고 하고 있네, 이거 가지고도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암화폐가 있어요. 이 암화폐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아닌데 제약바이오 테마는요, 이 섹터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오늘로부터 끝이 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또 얼만큼 회복을 보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9만원, 10만원, 8만원 이런 라인까지 올라가려면 스토리 자체가 완전 분위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FDA와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뭔가의 진전이 더 있거나 분위기의 반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으면 주가는 크게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과 암화폐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면 패시브 자금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다. 8, 9, 10만원까지 가려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슈가 좀 해소되는 그러한 어떤 진전이 있는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 동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는 이걸 계속 보유를 할 거냐, 여기서 그냥 일단 버릴 거냐,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자 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일단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내일은 한가가 풀릴 것 같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짜 중요하다. 당황하지 마시고 헛다리 짚지 마시고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일단 결정부터 하셔라. HLB를 최대한 살릴 것인지, 적당히 올라오면 분할로 덜어낼 것인지, 요거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또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새 둥지를 잘 트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HLB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이든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든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확인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니까 눈높이를 좀 더 높여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5만원 올라올 거를 6만원, 7만원까지 본다든지, 그거는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이슈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먼저 기본 베이스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분들은. 예상대로 오늘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슈나 분위기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만 여러분들 결정만 해주세요. 그 뒤에 솔루션은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급하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정을 저에게 문자로 숫자 1이나 2 둘 중에 하나를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흐름 조금 더 체크하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답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보유자분들은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최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는 최악이긴 한데 시간이 지연된 것도 너무 답답한 부분이고 힘든 부분은 분명한데, 근데 진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비하면은 이거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만 해주시면 각각에 맞게끔 조금 손은 대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김대표 개인 번호 010-6644-3303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대한 숫자만 발송해 주시면 제가 흐름 보면서 솔루션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대신에 양심상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